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가 아니야. 그냥 심의하기 위하여요. 감독이나 의결 같은 거 일단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어디에? 국토부에. 그 다음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둔다 하면 틀려요.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협회에 그때 뭐요? 둔다였어요. 그리고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 예? 거기는 심의 감독하기 위하여야, 거기서. 근데 여기는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러면 심의사항이 뭐냐?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우리 어떻게 외우겠어, 이거? 자업법에 요 네 가지다. 그 다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 위에 있는 네 가지 사항 심의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시험에 관한 거. 그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 정한 경우에 이때만큼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적어도 중개보수에 관한 이야기는 따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놓읍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하여 7, 8, 9, 10, 11 7인에서 10인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위원장 제외라고 나오잖아. 포함이요? 제외요? 그 다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라고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틀려요. 됐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하면 틀려. 위원장 호선합니까?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까? 법에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1차관이 되고 라고 못 받고 있다. 그 다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 그 동안이다. 2년이 원칙이다. 됐어요?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엔 연임 규정이 없다 그랬죠? 연임 규정이 없다는 건 연임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연임한다. 네, 연임이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경우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몇 회 하나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도 2년 같는데. 근데 여기는 2년으로 하되, 그 다음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 그래서요, 위원회 자격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몇 급? 4급. 그죠? 그리고 다른 쪽은 고위공무원단. 그 다음 교수로는 뭐 이상? 부교수. 그죠? 그 다음에 자격 가진 사람으로서 변호사, 공인중개사인데 거기 공인중개사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X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협회고요. 5번 시험 업무 위탁받은 기관이고요. 6번 비영리 단체로 여기에는 다 추천이요. 그죠? 근데 7번 소비자보호원, 그죠? 소비자단체, 여기는 추천이요, 재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거는 매번 어떻다? 들어간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위원이 될 수 있는 그 위원회 자격의 문제로서요. 위원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데 그 위원회 일단 추천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 누구냐? 첫째로 공무원 중에선 국토부는 4급, 다른 쪽은 고위공무원장.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사람, 부교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증 가진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여기 없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게 공인중개사까지 들어있어. 거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야 거기는.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는 없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추천이야. 협회 추천. 그죠? 그 다음 시험 업무 위탁기관에서 추천. 그 다음 비영리 법인. 그죠? 추천. 이런 거요. 그런데 소비자단체 거기에는 추천? 거긴 재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 얘기야. 위원 얘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래요. 그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제척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관련 안건에 대해서 인적, 물적으로 얽혀있다 그랬죠?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해당 안건의 당사자, 그죠? 또는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그 다음에 친족, 친척이었던 자, 그 다음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 해가지고 인적, 물적으로 얽혀있게 되면 그건 뭐가 있는 사람이다? 제척 사유가 있어. 그러면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빠져야 돼.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걸 뭐라고 한다? 회피. 그래서 회피하면 스스로 스르륵 돈다. 돌회자다. 돈다. 회피, 스스 그거죠. 그 다음에 기피는 뭐냐? 해당 안건을 발의한 자가 저 사람 빼주시오. 저 사람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빼주시오. 라고 하는 게 뭐다? 기피 신청이야. 기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여서 의결을 해. 그때 의결을 할 적엔 기피 신청 대상자는 그 의결에서 거수한다. 그 사람은 거수 못하고 빠져야 된다. 예. 해서요, 기피 얘기가 나오면은 기대하기 어려운 하고 기자가 들어있어. 봐봐. 그래서 기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기피는 기대하기 어려운 기자가 있어가지고 기자가 2개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해촉은요, 여러분들 해촉은 기피 대상자가 해촉되질 않아요. 해촉은요, 반드시 제척 사유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은 사람? 회피하지 않은 자만이 해촉 대상자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기피, 그리고 전부 해촉 대상자예요. 기피하고 회피가 전부. 근데 중개사법에 있는 공제사업이 아니라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요, 회피 대상자, 회피하지 않았을 때만 뭐한다? 해촉이야. 그래서 해촉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 할 수 있다. 예, 해촉할 수 있다. 해서요, 여러분들 해촉은 누가 하냐면 위원장이 한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임명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해촉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한다. 그래요. 그 다음 위원장의 직무는요, 업무를 전체를 초과하는데 직무할 수 없을 때는 지명한 자가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예, 지명한 자가 해. 왜?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서요.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위원장 없으면 누가 직무 대행하는데 거기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면 됐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2개를 갖다 섞어가면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서 나는 2개를 얘기하는데 2개를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헷갈린다면 오히려 더 그다음 문제가 있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거 회의하려면은 며칠 전까지? 예,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까지? 전날.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만 둔다. 간사는 누가? 위원장이 임명해줘요. 누가?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여기는 간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는 임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관련 공무원으로 이거 따까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위원. 예, 그래서 간사는 위원장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는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서기 제도가 있다, 없다? 예, 서기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일 먼저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의 실시권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단 예외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 시험위원회 시험자 지우세요. 잘못 썼네요. 시험 지우고 정책,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로 고치래요. 시험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뭐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책심의위원회니까 그냥 심의위원회라고 보통 시험에서 다뤄지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래요. 누가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의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OX.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OX. 그러니까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지도지사에 의해서 시험이 시행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요. 됐어요? 다시요.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OX. 왜죠? 시도지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누가 할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공고제도 보도록 하겠다. 시험의 시행입니다.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15회 때 한 번 더 봤다니까 추가 시험. 1회 이상.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 시험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안 치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험 안 치를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원래 아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거 봤을 때는 그 의결기관이었어, 심의기관이었어.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런데 예외적인 이런 문제가 들어갈 때는 심의다, 의결이다. 자, 1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다,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이다, 예외다. 2번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 시험을 안 치른다는 것은 원칙이다, 예외다. 이런 예외적인 문제를 논할 적에는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의결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고, 예비공고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본공고, 시험 시행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그래서 7월 16일 날 나와요, 이번에. 본공고. 그러니까 보통 100일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90일 전이면 100일 전이면 90일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90일 전. 그래서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관보 또는 일간신문 요렇게 요 따위로 나오면 틀려. 관보 일간신문에 어떻다? 다요. 그 다음 시험 시행 90일을 시험에서는 60일로 많이 낸다 그랬죠? 왜? 옛날엔 60일이었어요. 그래서 60일로 고쳐서 내.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 자, 선발 공고에 관한 건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된 형평성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는 선발 공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이거는요, 역시 시험은 절대평가가 원칙이죠. 60점 이상 합격자 나오면 그냥 합격시키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상대평가,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예외적인 문제야. 그래 놓다 보니까 누구의 의결을 거쳐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얘기가 3개가 들어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때, 그 다음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때, 그리고 당해년도 시험 안 치룰 때, 요 3가지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요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게 이걸로 그칠까요?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들끼리 정한다. 즉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의결이죠. 내부적인 문제에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출제위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채점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한다. 누가 합니까? 제발 이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제도는요, 전부 주체가 누구라고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주체예요.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이거 임명, 위촉해요. 그 다음 15페이지 맨 꼭대기를 보세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 그죠? 명단 통보되고, 그러면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 된다, 안 된다? 예, 5년 동안 출제위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사람은요,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그리고 그 출제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 양쪽 다 통보야. 그러니까 이 제도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정행위자와 부정출제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시험 보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간. 그래서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주죠. 예, 그런 제도가 있고요. 여긴 부정출제위원이야. 그러니까 몇 년간 이제 출제위원 못 돼? 5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줘. 그러나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자가 속한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요. 여러분들 행위한 사람은 그자가 속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거야.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장이야? 남편이요? 어우, 난 이런 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세상에. 그래요. 얼마나 저기한 얘기요. 아름다운 얘기요. 참.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장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자가 속한 기관의 장이라는 게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부정 출제위원은 달라. 부정 출제위원은 아무나 이렇게 고시준비생 이런 사람들한테 시험 문제 내게 시켰어? 아니면 어디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겠어? 어디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문가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요. 그러니까 그자가 속한 기관의 장에게까지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는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내본 거는 공인중개사 쪽이 아니에요. 나는 저기 있죠. 기업체들 나는 화학 문제, 물리 문제를 많이 내봤어요. 예, 화학 문제, 물리 문제를 많이 냈는데, 기업체 문제는 속이 편해. 문제가 공개를 안 해요, 문제 공개가 안 되니까, 조금 어렵게 내도 딱 입시 치면 돼. 조금 어렵게 내. 쉽게 내도 상관없고. 근데, 해서 기업체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내봤는데, 그때 문제 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왜? 나 때문에 어떻게 돼? 운명이 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면서 상당히. 그래 놓고서 고민도 되게 돼요. 또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다 맞추면 변별력이 없잖아.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더라고. 암만 쉽게 내도 못 맞추는 게 이과 문제야. 예.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출제위원들. 로비 안 들어오겠어? 저 사람이 출제위원이라는 거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집어넣으면 10원짜리 잔뜩 준대요. 10원짜리 동전. 왜? 고스톱치라고. 갇혀있잖아. 갇혀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 잔뜩 주고 고스톱 치게 시킨대요. 그거 갇혀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쪽이 아니라 저기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들, 예, 그러니까 뭐라 하죠? 수능 시험에서 들은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런 문제들 있다. 그래서 5년간 될 수 없다. 그 다음, 자, 5번 자격증 교부입니다. 이제 이 자격증 교부부터는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란 용어가 어떻다? 사라져, 여기부터는. 무조건 여기부터 어떤 용어로 바뀐다? 시도지사야. 자격증 교부부터는. 그래서, 예, 시도지사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다. 근데 시험은 요 1월을 얼마로 고쳐서 낸다고요? 30일이라고 나와. 30일이요, 1월이요. 그리고 자격증 교부할 적엔 돈 받는다, 공짜다. 여러분들 공짜로 준대, 자격증. 다 받아오세요. 올해 꼭 받으세요. 이거 공짜로 준다니까. 자, 재교부입니다. 재교부는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가 재교부 사유고요. 여러분들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재교부 사유라는 게 자격증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재교부가 등록증에는 어때요? 있어요.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재교부와 그 다음에 멸실훼손에 의한 재교부의 차이점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재교부 시에는 기존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그러나 멸실훼손에 의할 적에는 기존 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왜? 없으니까.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자격증 재교부라는 건 없다. 오로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다. 그리고 이때 자격증 재교부는 공짜 돈 내. 그렇죠. 그래서 교부는 2글자, 공짜 2글자, 재교부 3글자, 수수료 3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교부한 재교부는 누가 재교부해줘? 그렇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 이후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로 넘어간다? 교부한 시도지사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2사람이다. 첫째로 자격이 취소된 자다. 그리고 부정행위자다. 그래서 자격 취소된 자는 단순히 이 사람은 자격의 결격 사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5조요. 공인중개사법 5조에 보면은 이게 자격의 결격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의 결격 사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등록의 결격 사유는 중개사법 10조야. 10조에 있는 얘기고 이건 자격의 결격 사유로 중개사법 5조에 있는 이야기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시험 못 본다고 써 있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어. 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못 본다 하면은 편한데 시험을 못 본다라고 써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하고 헷갈려.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다?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 될 수 있다, 못 된다? 그것도 못 돼. 왜? 자격 취소된 자는 뭐이기도 하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인중개사만 못 된다 아니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도 못 한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땐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3년간 시험 못 봐서 여기는 5가 한 번 나와야 돼서 며칠이 들어있다 그랬어? 5일이 들어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자격 취소 처분,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격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교부한 시도지사의 문제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정행위자입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근데 어느 날로부터? 예,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그래요. 그 다음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회장에게 통보한다. 여기는 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예, 5는 한 번 나온다. 그 다음, 그러면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보는 데는데 자격 취소 사유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중개사법의 자격 취소 사유는 그 네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부양정진. 저 칠판 저기다 여기 붙여놓고서는 부양정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얘는요, 거기에 가로 열고 온이라고 적혔죠? 왜 온이요? 얘는 포상금 사유가 아니요. 그리고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런 사유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 자격 취소에만 있어요. 왜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이라는 건 언어는 존재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냐? 여러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이 어떤 거예요? 컨닝에서 안 걸렸으면 됐지? 안 걸렸으면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걸렸으면은 저기에서 넘어갔겠죠? 아까 2번 부정행위한 응시자, 거기로 넘어갔겠지? 이건 컨닝에서 안 걸려가지고 자격증을 이제 어떻게 인정받아서 공인중개사가 됐어. 근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요. 얘는요 1학년 일반이기도 해요. 자격 취소이기도 하지만 뭐도 돼? 1학년 일반. 그리고 포상금 사유에도 있어요. 그게 1번과 2번의 차이점이요. 1번은 포상금 내도 없고 행정 형벌도 없어. 오직 어디에만? 자격 취소에만 있어. 근데 두 번째 양도대요. 자격증 양도대요는 자격 취소 외에 1학년 일반이라는 행정 형벌 뒤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상금 사유이기도 해요. 그 다음 자 3번은요 뭐냐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이 자격정지 받고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업무를 한 경우하고 가로 열고 뭐냐? 이중소속. 원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법 위반 징역형 선고야. 그러니까 여기도 징역형 선고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 취소다 아니다.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가 아니다라고 과거에 다른 걸로 부양정징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1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기간. 부정행위자는 그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 취소된 자,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차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즉 중개보조원 노릇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부정행위자는 가능해. 왜? 결격사유? 아니니까. 그런데 자격 취소된 자,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이거는 등록의 결격사유도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두 개 구별하자.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행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중개보조원 노릇도 불가능하다. OX.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3년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 노릇은 가능하다. OX. 그렇습니다. 그거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특징. 그죠? 이쪽은 지체 없이. 이쪽은 5일 이내. 그죠? 그거 구별합시다. 그 다음. 자, 자격증 등록증에 양도대여에 관한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양도대여. 양도대여는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가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양도대여와 등록증 양도대여는 구별할 수가 없더라. 하지만 시험 문제 속에서는 구별해야 되더라.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는 누가라고 출발하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등록증 양도대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하면 이건 등록증 양도대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양도대여라도 2번은 구별할 수 있어요. 2번은 몇 번? 2번. 양과로 2번 보세요.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죠. 근데 등록증 양도대여는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요 2번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양도대여가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요걸로 나오면 자격증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가 구별이 되지만 양과로 1번으로 나올 때는 누구로 구별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이걸로 구별해서 공인중개사하면 자격, 개업공인중개사하면 등록.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외에 양수대여받은 자도 포함되더라 라는 거예요. 양수대여받은 자. 그래서 양도대여한 자는 자격 취소에 1학년 일반이야. 그죠? 그리고 포상금 사유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 양수대여받은 자 1학년 일반이야. 근데 자격 취소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포상금 사유에 있어요. 포상금은 양 4마리라 그랬어요. 포상금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증 양도대여도 절등치에 1학년 일반. 그죠? 그리고 포상금 사유에도 있어. 근데 양수대여 받은 자는 절등치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1학년 일반이다. 그리고 세 가지 비교하자 그랬어요. 세 번째 거요. 그 비교의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양도대여 문제다. 이거는 금지행위다. 이건 금지행위에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얘는 금지행위니까 절등치다, 임등치다. 얘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절등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17페이지. 자, 명칭은요, 여러분들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에 관한 건데 제대로 못한 거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닌 자가 쓰면은 뭐요? 예? 아닌 자가 쓰면 1학년 일반이야. 근데 인자가 제대로 못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리고 이 명칭은요, 표시광고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이 표시광고는요, 간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표시광고는 저기라고 생각하세요. 현수막 단다고. 예? 아니면 찌라시 뿌린다고. 그래서 그 표시광고에도 아닌 자가 하면 뭐요? 1학년 일반. 인자가 제대로 못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1번.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쓰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뭐다? 1학년 일반인 거야. 그런데 적어도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문자를 안 썼다, 잘못 썼다라는 문제는 논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시험 붙으면 누구라고? 근데 그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안 파고 누구 엄마 아무개라고 파면 죄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 맘, 누구. 여러분들, 내가 죄를 저기 한 게 뭐 같이 뭐 할 적에 보면은 좀 이름 좀 쓰지. 누구 맘으로 써, 그냥 다들. 그럼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예, 같이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명 좀 쓰라고. 예. 뭔 얘기하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과 유사명칭은요, 거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인자가 제대로 못 쓴 것과 아닌 자가 쓴 것을 같이 논한다는 거예요. 일단 아닌 자가 제대로 못 쓰면 뭐, 아닌 자가 쓰면 뭐요? 1학년 일반. 근데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두 가지 문자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쓰게 되면 뭐다?
그렇죠. 인자가 제대로야. 그 다음에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그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야. 하지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써. 쓰게 되면 뭐요? 그래요. 아닌자요? 이건 인자요.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인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 3번 표시광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돼. 광고물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뭐요? 근데 아닌 자는 아예 광고 표시하면 안 되는데 해. 그러면 뭐요? 1학년 아닌 자 얘기 나오면 뭐야? 그래요. 그리고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그 1번 판례는 뭐냐면요. 저기 쓴 거요. 인장 빌려준 거야. 뭐 빌려준 거? 예. 인장 빌려준 행위는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장의 양도대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장을 빌려줬다? 뭐에 해당한다? 예,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칭력으로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 참 오래된 판례라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그까짓 거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이까짓 거 썼다고 해가지고서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으로다가 처벌해야 되는가 참 그런데 어쨌든 걸려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으로 걸렸다입니다. 됐어요? 예,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보게 들어보십시오. 자, 시험.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누구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라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의 시행에 관한 건데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년도 시험을 안 치를 수도 있죠. 이때 그 주체는 누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의 문제입니다. 자, 예비공고는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간보 및 일간신문. 그래요. 그 다음 본공고. 시험 시행 60일 전, 90일 전. 그래요. 관보 또는 일간신문, 관보 및 일간신문. 그래요. 그 다음 선발에 대한 특별공고의 문제로서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 선발 비율 이 인원을 미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 출제위원, 부정위원 몇 년간? 그래요. 그리고 여비와 수당을 주는데 단 공무원의 경우 안 줄 수도 있다? 그거 없어요, 여기는. 예, 여비와 수당,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게 없어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차이점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도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단, 공무원의 경우는 안 줄 수 있어. 자, 볼까요? 다시 한번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맨 끝에 세칙 있죠? 세칙. 찾았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 업무들을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있어 없어? 예,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지금 출제위원만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은 시험 감독관 그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 거기 적혀 있잖아. 채점, 선정 그 검토 뭐 별걸 다 해야 여기는 감독관까지 포함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공휴일을 토요일날 노는 날 나와서 일했는데 여비수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안 줘, 안 다 줘? 그죠? 안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여기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안 적혀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누가 자격증 교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도지다. 돈 낸다, 공짜다. 그래요. 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며칠이네. 그래요. 자격증 재교부. 사유가 뭐요? 몇 시로 해서? 기재사항 변경. 없어요. 그래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짜 수수료. 예. 그 다음, 시험 못 보는 자,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는 2명이 있다.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된 자. 부정행위자 몇 년? 자격 취소된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 조항이 있다는 거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여기서 저희 자격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처분하고 며칠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자격 취소된 자, 부양정진 4가지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소, 자격증 양도되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의 업무, 공인중개사법, 즉 위법 위반 징역형 선고 딱 4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로 문제로서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게 되면 자격 취소에 포상금의 1학년 일반, 등록증 양도되어 하게 되면 절등치의 포상금의 1학년 일반. 그런데 자격증 양도되어는 공인중개사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케 했다. 자격증 양도되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했다. 등록증 양도되어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금지행위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금지행위에 비슷한 문제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건 뭐다? 금지행위로. 이건 임등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학년 일반은 같겠죠. 예, 그 다음 유사명칭과 명칭에 관한 거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안 썼다 해서 죄되는 거 없어. 근데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게 되면 어떤? 1학년 일반이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게 되면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광고물 표시하게 되면 어떤 거요? 1학년 일반이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획일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못 썼을 때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에 저걸 써야 돼요. 반드시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쓰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못 써. 그거 쓰게 되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돼. 성명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표시 광고물에 그 사무소에 대한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거 표시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아닌 자. 얼마나 쉬워.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전에 한 주에 나가는 거를 1시간마다 하나씩 나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자요. 그런데 막상 정작 본인들이 몰라. 자기들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어요.